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클 버리가 서브트랙에 출연해서 테슬라가 말도 안 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머스크의 보상 계획이 주주들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경쟁이 시작될 때마다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자, 그리고 로봇으로 전환된다는 인론의 숭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팔란티에 대한 대규모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가 AI에 대한 또 다른 과대 광고 사이클에 불과하다는 관점을 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가 거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버리의 말이 설득이 있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의 규모를 이해한다면 그의 주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 나온 것처럼 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자체도 그렇게 이 사람 이야기에 반응을 하질 않았습니다. 주가 자체가 약간 흔들리다가 다시 막판에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에 지금 이제 포지션을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포지션을 잡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 두 가지를 다 들어봐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공매도로 위협을 해도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풀셋 드라이빙 볼틴이 아무리 V 볼틴이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V14.2로 인해서 1136.3마일을 갖다 주행을 했는데 단 한 번의 개입 없이도 100% 자율주행을 달성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행거리는 80%로서 고속도로, 20%는 사회주행이었다. 사내주행이었다. 그래서 29회는 셀프 주차를 갖다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매출이 많이 성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풀셀프 드라이빙을 일단 사용을 해서 매일마다 일단 지금 평균의 주행 거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2025년도 지금 3분기 때 있죠. 이때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1,400마일 정도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 정도로 일일에 지금 풀셀프 드라이빙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2023년도 1분기 때하고 3분기 때하고 이때 비교해 봤을 때 그때는 200만 밖에 안 됐던 것이 지금은 1,400 정도 되고 있다. 7배나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매출액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카고에서 플로리다까지 케이프 코럴까지 운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셀프 드라이빙으로 인해서 풀셀프 드라이빙 14.2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죠. 자, 그렇게 증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매출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도까지 향후 3년 동안에는 아무래도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에서 전환이 되지 않겠는가, 테슬라 자체가. 그래서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에서 고마진의 AI 로봇 특수의 기업으로서 재평가받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셀프 드라이빙 자체가 단순한 옵션이 아니고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거대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비즈니스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2028년도 되면 아무래도 풀셀프 드라이빙의 마진율은 80%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차량의 판매가 증가되면서 주행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풀셀프 드라이빙의 향상이라든지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풀셀프 드라이빙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대한 템 시장이 있죠. 이 시장, 그 토탈 어드레스 마켓, 이 시장이 큰 폭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024년도에는 700만 대 정도 됐던 것이 2028년도에는 1,500만 대.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한 25%로서 이렇게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로 된다면 아무래도 주가에 많은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매출 구조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판매는 마진율이 낮고 10에서 20% 밖에 안 되죠.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싱 매출이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서 소프트웨어 수준, 즉 80% 이상이면서 반복적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2028년도로 갈수록 하드웨어 매출 대비 소프트웨어 매출이 급증하면 되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의 기여도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죠. 2025년도입니다. 요때 지금 풀셀프 드라이빙은 한 12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가 거의 78 정도가, 제 말로 88 정도가 지금 이제 다른 하드웨어죠. 자, 그랬던 것이 2020년도 되면 거의 25%, 그 다음에 2027년도 되면 45%, 그 다음에 2028년 되면 80% 정도의 지금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의 소프트웨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장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가치가 얼마만큼 될는지 2028년도 들어와서 자, 그걸 한번 분석해 보게 되면 채택률 있죠. 테이크 레이트, 그 다음 구독료, ARPU 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자, 베어 마켓, 베이스 마켓, 불 마켓을 통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2028년도입니다. 자, 그때 지금 이제 아무래도 베이스 정도 된다면 기업 가치는 한 650빌리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즉 채택률은 25%에 지금 이제 가격 자체는 한 150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만약에 불 케이스로 갔을 때는 기업 가치가 1.5T, 그 다음에 채택률이 45%에다가 가격이 199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좀 그래도 적어도 베이스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즉, 기업 가치가 한 650빌리언 정도는 예측이 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자, 베어 케이스 있죠. 자, 그때 채택률은 이제 10%에 월에 99달러입니다.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기업 가치가 한 1800달러 되지 않겠는가. 연 매출이 한 15억 달러 정도로서 규제 지연이 계속해서 된다 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그때 되면은 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일 때는 채택률이 25%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올해 한 150달러 했을 때 6,500억 달러 정도의 지금 이제 기업 가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때는 연매출 한 100억 달러가 되지 않겠는가. 북미라든지 중국의 부분이 부분적인 승인이 될 때. 자, 그 다음 아주 좋게 봤을 때 채택률이 45%, 그 다음 월에 199달러, 199달러 이 정도 됐을 때 불케이스죠. 낙관적으로 봤을 때 1.5 트릴리언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5년 후나 자 그렇게 되겠죠. 그때는 연매출이 한 30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해서 요 정도 케이스가 적당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시총이 있죠. 테슬라의 시총 자체가 마켓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1.43 트릴리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스왑 드라이빙의 지금 이제 베이스 케이스에서 본다면 650빌리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업 가치 자체가.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요걸 갖다가 1.43 트릴리언이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한 45% 정도의 풀스왑 드라이빙이 요 시총에서 차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650%가 되면은 45% 정도가 풀스왑 드라이빙으로 차지가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430달러 정도 되고 있죠. 지금 마켓을 주식수로 곱해주게 되면 주가가,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기다가 45% 정도 더해주면 한 190불, 적어도 막 200불 정도는 앞으로 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3년 후에 적어도 630달러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기업의 가치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8년도에 테슬라의 가치의 재구성을 한번 보게 되면 2028년도는 테슬라 기업 가치의 절반 이상이 차를 파는 것에서 더해서 나오진 않고 풀스왑 드라이빙 AI 소프트가 전체 시총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빅테크 AI 기업으로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자동차는 아무래도 30%, 그 다음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한 10%, 나머지 풀스왑 드라이빙이라든지 AI 소프트가 한 60%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단 이쪽에 소프트웨어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가치 창출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이 초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3년 후에 풀스왑 드라이빙 가치는 현재 시총에 지금 아무래도 상회할 만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데이터가 더 쌓일수록 똑똑해지고 더 많이 그렇게 지금 팔리는 네트워크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7년도, 2028년도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로보택시의 사업의 수익성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단위당 비용이라든지 단위당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거기서 한번 봐야 될 것이 리프트나 우버 있죠. 인간 운전에 승차 공유하는 사람들, 자, 그런 것들.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쟁사인 로보택시의 웨이모, 그 다음 테슬라의 사이버캡 요 세 가지를 한번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차량의 가격을 본다면 여기는 3만에서 한 4만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 자, 여기는 10만 달러 이상이 넘어갈 거고 뭐 센스 비용도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테슬라 사이버캡은 2만 5천에서 한 3만 달러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차량 가격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게, 요즘에는 이 차량 가격 자체가 거의 다 5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미국에서는. 자, 그만큼 일단 비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일단은 센서 구성은 여기는 없고 여기는 카메라만 밖에 있다. 그래서 저비용이라는 거죠. 여기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고비용이고, 자, 운전의 인건비에 있어서는 여기는 매출의 70%나 들어가는 것이 우버나 립트고, 여기는 원격의 관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없죠. 자, 그 다음에 연료에 있어서는 가솔린 위주니까 아무래도 좀 비싸고, 여기는 전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슈퍼차저니까 그래도 좀 최적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일당의 원가를 봤을 땐 1.5에서 2.5달러, 여기는 0.8에서 1.5달러, 여기는 지금 이제 0.2에서 0.35달러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마일당의 원가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잽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소비자 가격은 2달러에서 지금 마일당 3달러, 여기는 1.5에서 2달러, 여기는 지금 가격이 파괴가 되면서 마일당 1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테슬라를 보고 사이버캡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을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최고의 엔지니어가 애플을 떠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팀에 합류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지금 이제 옵티머스에 왔는지. 자, 만약에 옵티머스가 안 되면 올 필요가 없겠죠. 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겠고,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에서 연구실에만 존재하던 것을 벗어나 이제는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으로 발전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밝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에서 안 되던 것이 아무래도 테슬라에서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알 수가 있겠고, 또 이러한 획기적인 발전은 A가 현실 세계에서 로봇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의 발전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한 로봇이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전 세계 공장과 기업에 판매되려면 적어도 2, 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롬베른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가치가 제가 알고 있는 사업 계획에 따르면 10년 안에 3조에서 4조, 5조 달러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될 수 있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은 의문이 되겠죠. 뭐 이 정도 갖고 간다면 충분히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역시도 옵티머스가 자신의 사업에서 가장 큰 사업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테슬라가 정말로 유리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자, 그것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도로를 갖다가 주행하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즉,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AI 산업의 첫 번째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답이 나오겠죠.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AI를 이끌어 가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없이는 이것들을 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있으려면은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무래도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즉 말해서 두뇌가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가 지금 이제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밖에 없는데, 테슬라가 이런 것들의 모든 위치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자, 거기다 컴퓨팅 파워까지도 갖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합력해서 가고 있는 것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들이 따라올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I가 세상을 보고 결론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옵티머스 로봇에도 동일한 두뇌가 사용된다는 거죠. 경쟁사들은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다. 게다가 테슬라는 실제로 대량 생산 방법을 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수직 계열화해서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풀셀프 드라이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분야에서도 보스틴 다이내믹스 이런 멋진 로봇을 만들 수는 있지만 대량 생산 안 된다는 것들. 자,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연간 100만 대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자, 바로 테슬라의 지금 이제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회사와. 자, 그만큼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들. 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지금 테슬라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고 제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제조가 되면서 특별히 반도체 칩까지도 안 되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차이점은 제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테슬라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요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되면 이제 M7에 있어서 시니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이 뉴오퍼를 할 때 페이 레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만에서 33만 2천 달러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다음 마소 같은 경우는 30만에서 38만 8천. 자, 그다음 애플도 마찬가지로 31만에서 39만 천 비슷하죠. 자,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32만 2천에서 36만 3천 그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적게 주는 것이 테슬라가 적게 주고 있다. 20만에서 시작해서 33만이다. 그럼 구글도 좀 많이 주고 있죠. 32만, 45만. 그다음에 애플 역시도, 아마존 역시도 36만에서 49만 좀 많이 주고 있고,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것이 메타입니다. 메타 40만에서 47만 9천. 그렇다면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메타하고 테슬라 훨씬 더 적게 주죠. 지금 한 50% 정도 적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테슬라 자체가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고평가되고 있죠. 좀 몇백 배로 되고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꿈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그게 하나도 없으면은 자, 그게 문제가 있겠지만은 완전 스토리로 간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자, 완전 스토리라기보다 어느 정도 일단은 스토리는 있고 자, 그것이 뒷받침은 되고 있는데 뒷받침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485불 대, 500불 대를 뚫고 가려면 그런 트리거는 좀 나타나야 된다. 적어도 시간은 좀 이 라인대에서 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좀 넓게 보면은 380불 대에서 450불 대, 자, 안 그러면 조금 더 좁게 본다면 요 라인대 있죠. 410불 대라든지 400불 대, 자, 그 라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요 위에 라인대에서 조금은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거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다음 분기 때까지라든지 고를 때, 즉 말해서 1월 달까지는 이런 내용대에서 자,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늘어나면 주가니 갈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일단은 실제는 이제 숫자가 좀 따라와 줘야만이 주가는 달릴 수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면서 우리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